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오늘은 광주 신도시내 아파트의 8월달 매매 거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월 초에 그 직전 달에 광주 신도시내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신속한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아주 빠르게 광주 신도시내 아파트 거래 동향에 대해서 영상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달 8월달 광주 신도시내 아파트 거래량은 총 6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7월달에 110건이 거래된 거에 비하면 43건, 퍼센티지를 보면 무려 40%가량이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직전 영상, 7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8월달은 기본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하고 휴가철이기도 해서 아마 7월달 대비 거래량이 줄어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광주 신도시내에 거래된 8월달 67건은 어느 정도로 떨어진 거냐면, 거의 올해 초반까지 거래량으로 떨어진 거예요. 광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지금 4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왔었거든요. 무섭도록 지금 상승폭을 키워서 왔는데, 지금 8월달에 아무래도 비수기고 휴가철이라서 거래량은 조금 꺾였습니다. 근데 조금 꺾인 게 아니라 한 40% 꺾인 거는 거의 연초 대비로 갔기 때문에 좀 많이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지금 그 아파트 대출을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8월 말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 이 DSR 1단계 대출이 실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은 유튜브나 그다음 저도 8월 말에 계약을 많이 하고 은행으로 많이 대출 신청을 하겠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8월 말에 좀 매매 거래량이 많고 9월 초에는 조금 한산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광주 신도시내 각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과 매매 날짜를 체크를 해봤는데, 의외로 8월 말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8월달 매매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8월 초와 중순에 집중돼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6월, 7월 거래 상승분이 8월 초까지 오다가 의외로 8월 중순하고 8월 말에는 그렇게 거래량이 불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래량은 비록 적었지만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거의 7월달과 동일하거나 7월달보다 살짝 높았거든요. 지금 매수하시려는 사람들이 이 높아진 금액, 특히나 정고점까지 다다른 이 높아진 금액에 대해서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셨다라는 느낌일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8월 달에 매매 거래량은 직전 대비 한 40% 빠졌다고 했는데, 전세 거래량을 보면 7월 달에 188건으로 계속 전세 거래량도 계속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8월 달에 전세 거래량은 82건으로 불과 6건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전세 거래량은 그 강세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 상승기에는 전세할 때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8월 달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일 것 같아요. 특히나 8월 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상위 탑 4 아파트들을 보면 되게 특이할 점이 있어요. 불과 그 전까지만 해도 광교 자이언힐스테이트, 광교 중흥 에스크레스처럼 광교 신도시내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항상 탑 3나 탑 4에 포진되어 있었는데, 8월달 광교 아파트 매매 건수의 1등 아파트가 어디냐면 광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예요. 광교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는 제가 7월달에도 말씀드렸듯이 광교 신도시내에서 24평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광교 호반 베르디움이 탑 3나 탑 4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 8월 달에는 광교 신도시내 아파트 거래량의 탑 1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위를 한 단지도 주목해 볼 만한데, 2위를 한 단지도 광교마을 40단지 아파트라고, 여기도 좀 대단지 아파트이긴 한데 광교에 좀 외곽에 위치하고 24평하고 33평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3위는 자이언앤 힐스테이트 34평 아파트고, 4위도 보면 광교 에드포레 아파트라고 30평과 34평 두 평수가 있는 아파트가 이번 달 매매단지 4위에 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전 7월 달까지만 해도 국민 평수라고 부르는 33평과 그 평수 이상의 대형 평수가 탄력을 받고 매매 거래량 1, 2, 3위 포진했었다 하면, 지난달 제가 7월 달에 4등에 위치한 광교 참누리 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에는 24평, 그 다음에 30평, 이렇게 소형 평수에 매매 건수가 몰렸다라는 게 하나의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초부터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 대출을 풀어줬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이나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신 분들이 9억 이하의 아파트를 낮은 대출로 사기 위해서 서울부터 지금 거래량이 이제 촉발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촉발됨으로 인해서 거래되고, 그 거래되신 분이 이제 광교로 와서 9억이 넘지만 이제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하셨었는데, 이 8월 달에는 거의 매매 건수의 대부분이 이 신생아 특례 대출로 구매한 건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요. 광교 호반 베르dim 아파트라든가 광교마을 40단지 아파트들은 9억 이하의 매매가 가능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생아 특례 대출로 혜택을 받으려는 그 신혼부부들이나 이제 아이를 출산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열기를 타고 8월 달에 구매한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9억 이상의 아파트의 매수세가 7월 달까지는 가장 엄청 세게 들어왔는데, 8월 달에 그 매수세가 꺾였어요. 추석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 꺾인 기울기가 좀 급하게 꺾였다라는 걸 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상승 탄력이 지금 4월, 5월, 6월, 7월처럼 막 20%씩 이렇게 상승했었는데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67건으로 내려왔던 게 7월 달처럼 다시 9월 이후에 110건으로 올라올 거냐?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광교 신도시내 아파트들이 거의 정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좀 걱정이 돼요. 내가 여기서 사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아파트를 많이 보러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종 선택을 주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교 신도시내에서 가장 거래량이 활발한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초만 해도 매물이 한 100여 개가 나와 있었거든요. 8월 달이 지난 지금은 매물 건수가 이제 절반가량 줄어든 50개 매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전에 나와 있던 급매물들이 순차적으로 다 거래가 되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뉴스를 접하신 그 소유자분들이 매물들을 다 5월, 6월 달부터 거두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금액을 다 올려서 조정을 하셨어요. 9월 달부터 DSR 2단계 대출이 규제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줄냐면 그건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그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총 대출 금액의 약 8에서 10% 사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한 5억을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금액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고르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아파트로 못 갈 확률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살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8월 달 아파트 거래량이 앞으로 추석 때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8월 달 광교 신도시에 일어났던 아파트 거래 동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매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전세 거래량은 아직도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여러분들 뭐 뉴스도 많이 보고 아마 모여서 아파트 가격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가서 금액이라든지 현재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대출 가능한 은행에 가서 얼마가 대출 가능한지를 한번 꼭 먼저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가셔서 꼭 상담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으셨던 분들도 너무 지금 뉴스만 믿고 내 가격을 계속해서 막 10% 20% 더 올리면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광교 신도시 내 주요 아파트들은 거의 정고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사시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아파트를 팔 계획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이게 팔릴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상담하신 후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현명한 투자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석이 지난 9월 달에도 10월 초에 9월 달 매매 동향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